이 시스템으로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또 이해가 되니까 또 이제 강의도 하게 되고 막 하잖아요. 유튜브도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냥 뭐 맨날 앉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센터에 10년을 앉아 있었잖아요. 대체적으로 센터를 지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센터에 있으면서도 유튜브 이렇게 하면은 바깥으로 다 퍼지잖아요. 그러면 아웃바운드가 되잖아요. 원래 제가 이 쪽팔리는 거 싫어갖고 정말 이 나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뻔뻔하게 또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연아입니다. 잠깐 이제 제 소개를 오늘은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전직은 날라리 주부였고요. 날라리라는 건 어디 가서 춤을 췄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돈을 많이 쓰고 그냥 막 나돌아 다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직은 이제 애터미를 만나서 애터미를 한 지 10년이 넘었고요. 애터미를 하게 된 계기는 사촌 언니하고 또 맨날 날라리니까 이렇게 만나서 놀잖아요. 커피를 마시는데 저를 보더니 연아야 주름이 확 펴지는 크림이 아이크림이 있단 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귀가 얇아요. 그래서 언니가 봤어? 그러니까 아니 못 봤어 이래요. 근데 그 언니가 평상시 이렇게 믿음이 가는 언니거든요. 뭐를 해도. 그래서 그러면 거기 전화 좀 해봐. 그래갖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둘이 찾아갔는데 아이고 일단 들어가니까 사무실은 너무 허접했어요. 그런데 설명을 한번 들어보니까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와서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피부가 얇고 뭐가 굉장히 잘 나요. 지금도 자세히 보면 있는데 그래서 국산 화장품 못 발랐어요. 바르기만 하면 막 뒤집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명품은 조금 순해요. 순해가지고 바르면은 나는 거는 덜해요. 그 대신에 조금 당김이 있어요. 당김이 있고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제가 조금 고민을 했는데 우리 애터미 화장품을 처음 바른 그 소감은 엄청나게 촉촉해. 그리고 늘상 눈이 지물지물했는데 눈을 똑바로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먹어보니까 쓰지를 않아. 근데 지금까지 제가 발라본 화장품은 다 썼어요. 그건 화학 성분이 조금 들어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우리 거는 그런 맛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화장품은 계속 써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그날부터 그 화장품을 썼어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싸잖아요. 기존에 제가 쓰던 거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썼는데 최소가 15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화장품은 14만 8천 원을 제가 줬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 가격.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냥 나는 이 화장품 계속 써야 되겠다 그러고 계속 썼어요. 그랬더니 피부가 이제 좋아진 거야. 더 좋아지니까 주변에 있는 언니들이 너 피부가 좋아졌다. 이러면서 막 그런 거서 화장품 바꿨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분들은 다 설화수를 써서 저보다 조금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화장품을 일단 좀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원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하여간 주문을 다 해다가 줬어요. 전화를 해달라 그러고 그랬더니 이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분들이 또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도 팔아도 되겠는데 이런 또 생각이 스물스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라는 사람만 그냥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제품을 많이 이제 갖다 주고 하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세미나를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몇 달이 지난다는가 거기 이제 속리산 석세스 세미나를 갔어요. 갔는데 세미나에 왜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많고 그냥 사람이 너무 많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일단 참고 들어가서 들어봤는데 회장님이 강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새벽 1시까지인가 하셨는데 저는 회장님 강의를 처음 듣자마자 그냥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나 훌륭한 말씀을 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너무 저렇게 훌륭한 분이 어떻게 계실까 막 이런 생각에 한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 맞아 막 이런 게 나오면서 그리고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이제 가슴에 이렇게 와서 닿는 게 제가 아까 날라리 죽으라 해서 너무 많이 쓰고 놀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남편이 이제 결혼하면서부터도 돈을 잘 벌어서 그냥 썼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막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 무슨 돈이 부족해서 그러냐 막 이렇게 하니까 못 나가. 어디 내가 뭐 좀 하고 싶으면 우리 아주버님까지 전화를 해서 왜 돈이 부족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때려치는 거야. 그냥 알았어요. 그러면서 했는데 부자라서 많이 쓴 게 아니라 그냥 왜 돈을 모으지 않고 쓰는 집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린 집이에요. 그냥 쓰고 싶은 거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사업이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쓰고 빌려주고 막 하는데 어느 날 뭐 한 거의 10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대리점이 그냥 워낙에 이제 좀 크게 하고 몇 군데 하는데 주변에 비대리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 마진이 30%인데 뭐 10%도 되고 막 이러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왜냐면 그게 이제 쭉 되니까. 그래서 그냥 전략적으로 아예 접어버렸어요. 이건 정리를 하고 다른 일을 하자 그러고 싹 이제 뭐 돈이고 뭐고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다 걷어들이고 했는데 그게 잘못이야. 그 이후에 물론 이제 그 사업은 이제 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비대리점들이 어디서 뛰어다가 다 하고 하니까 고객은 다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버티고 있었으면 뭐 몇 년은 더 갔겠는데 저희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다 이제 돈으로 다 이제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다른 거를 하려고 그랬더니 없어요. 없고 뭔가를 신랑이 지금 계속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 신랑은 바뀐 게 없어. 남편은 정말 부지런해요. 새벽 5시, 6시 일어나서 밤 9시까지 그냥 정확해. 그리고 저는 정말 머리가 우리 박한경 회장님 빼놓고는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말도 못해. 막 그래서 아 저 머리로도 안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을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몇 년 동안에 그냥 계속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또 계속 흥청망청했어요. 왜 아마 제가 이렇게 돈을 좀 잘 모아놓고 했더라면은 그냥 계속 좀 괜찮았을 텐데 그냥 흐지부지 한 게 이제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돈이 못 버니까 저한테 가만히 보니까 아, 이 마누라가 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싹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확 올라오는 거야. 제가 그때 이제 그 석세스 아카데미를 참여를 하게 된 건데 저는 거기에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막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말씀이 다 좋고 저한테 와닿는 말씀인데 저는 그 중에서 제가 한 게 있잖아. 그런 거예요. 지금 당신의 모습은 3년 전에 당신이 생각했던 게 지금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 가슴을 팍 찔른 거예요. 그래 내가 평생 이렇게 편하게 살아놓고 남편한테만 계속 책임 추궁을 하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우리 집을 일궈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화장품을 써봤잖아요. 제가 써본 화장품 중에 최고야. 제가 까다로워갖고 아무거나 안 쓰거든요. 정말 좋은 거를 찾아서 썼는데 그 중에서 이 14만 8천 원짜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으로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사업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애터미로 인해서 생긴 꿈은 저희 집안이 그렇게 막 좀 이렇게 뻔듯하게 살다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돈이 스물스물 없어지니까 야 식구들이 진짜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말을 안 해요. 나도 말 안 했어. 저도 기분 안 좋잖아. 지금 이제 장가가고 뭐 남은 애 하나밖에 없는데도 하루에 2마디를 안 해요. 제가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면은 일단은 성공을 해서 애들한테 이제 지금 꿈이 좀 바뀌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걔네들이 집을 한 채씩 사줘야 되겠다. 물론 저보다 더 잘 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꼭 서울에다 집을 살라 그래요. 뭐 이 지방을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 부모가 돼가지고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집 한 채씩은 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꼭 그렇게 사주고 싶고 제 이제 노후는 끝났어요. 뭐 제가 먹고 사는 거는 다 끝났는데 애터미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꿈은 일단 주변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헌하는 삶을 이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장님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센터를 안 갔어요. 센터에 가니까 배울 게 없어요. 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고요. 조회도 잘 안 하고요. 그리고 스폰서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좀 상위 스폰서 이제 중간 스폰서 말고 나와서 조회를 하시면은 자기네 얘기를 하는 거야. 아들 얘기, 딸 얘기. 내가 저 얘기 들으러 출근한 게 아니잖아요.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냥 하여간 바깥으로만 돌았어요. 이렇게 잘 안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파는 거는 계속 주문이 들어오니까 안 가도 그냥 뭐 주문하면 오니까 집에서 이렇게 그냥 바깥으로만 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시스템이고 이런 얘기만 한 번 들어보지도 않았고요. 사업 설명을 제대로 들어본 거는 하여간 얼마 뒤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계속 있었는데 저는 이게 뭔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병이 있어요. 뭔가가 내가 했을 때 이렇게 뭔가가 쫙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잘 정리가 돼갖고 내 마음에 딱 들어와야 돼. 뭐든지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마음을 먹었는데도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자꾸 바깥에서만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한 번 이렇게 미팅을 하게 됐어요. 이제 여자 스폰서님인데 그래서 제가 2년 이상을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되는 것도 없고 하니까 나는 이제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내 센터를 안 가잖아. 센터 가서 배울 게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거야. 그랬더니 사장님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나하고 2년만 더 해봅시다. 그리고 간곡하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미팅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또 말을 잘하니까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내 프로필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언제부터 사업을 했고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저를 탁 쳐다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이 제대로만 했으면 본부장은 가 있었겠는데 왜 그러고 있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센터를 잘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제대로 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분들이 저를 강남에 있는 센터로 보냈어요. 거기에서 제가 2년을 배웠어요. 시스템을 배웠는데 아무튼 하여간 거기서 제가 배운 게 너무 많아. 조회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호일러 법칙을 들어보지도 못한 거 거기에서 다 배웠어요. 그리고 사업 설명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뭐 제품 설명 이런 것도 거기서 좀 체계적으로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이만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배우는 동안은 정말 바깥에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타라인이잖아요. 저 없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네끼리만 뭐 할까봐 제가 센터를 그냥 지켰다니까요. 센터를 지키고, 왜냐하면 거기는 처음 가니까 다 이제 자기 라인들이고 저만 이제 뭐 이제 몇 분만 연합센터니까 이제 다른 라인인데 저는 여기에서 내가 살아남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내가 여기서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애터미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배워야지. 저분들이 저렇게 똑똑하고 훌륭하시고 어디서 뭐 해보고 뭐 다 해보셨대.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해본 상태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아무튼 그분들하고 너무 친해졌어요. 그래서 친해지고 이제 거기에서 거의다가 배우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또 나와서 우리 이제 이 센터를 차렸어요. 그래서 내가 안 온다 그랬더니 사장님 배우기만 하면 뭐해 빨리 오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인도관 센터를 차려주셨어요. 이렇게 차려놓고 이제 파트너 이제 임페리얼 파트너들을 다 불러놓고 사장님이 센터장을 하면은 차리고 안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5년을 했는데 강남에서 배운 걸로 다 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침 조회해야죠. 그리고 뭔가를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공의 8단계도 해야 되고 초보자 교육인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를 하는 거를 이렇게 또 뭘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시간이 계속 흐른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 사업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센터는 그렇게 끌고 나갔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은 거를 이제 맡아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파트너들은 이제 막 성장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 이거대로만 하면은 파트너들도 쫓아오겠지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왕스폰서님들이 이제 너는 해외로 가자 막 그런 거야. 너는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뭐를 하니까 너는 안 되겠어 이러면서 너는 해외로 가자 그러는데 제가 이상하게 2012년도부터는 계속 해외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역마살이 있는 팔자라고 그랬나 봐요. 정말 다 해외가 들어오는 거야. 해외가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도 제가 리크루팅을 하면 어떻게 해서 다 해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해외 나가서 키우자. 그러니까 예스 그러고 또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이 스폰서님들 훌륭하시니까 막 가서 이분들은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이렇게 막 좋으시잖아요. 막 이 모습이 좋으니까 일단은 보는 모습이 좋으니까 해외 분들은 그냥 혹해요. 처음에 애터미 하면 성공하겠다 그러고 사업들만 딱 해드리고 이제 우리 성공자님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해. 그 다음에를 내가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를. 왜냐면은 무슨 아침 주회를 여기서 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뜬금없이 한 달에 한 번씩 가갖고 또 성공의 8단계 해봐야, 왜냐면 지사에서 다 해줬어.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개인 미팅하고 뭐 라인 미팅만 쬐끔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도 그런 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가 지금 빠진 것 같기는 한데 뭐가 빠졌는지는 모르겠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파트너 사장님이다 보니까 교포예요. 다 한국말을 하잖아요. 한국말을 하시는데 그 밑에 나온 파트너들은 또 그 원어민이더라도 다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한쪽은 대만을 이제 14년부터 이제 제가 이제
나갔는데 여기 시집 온 사람이 있어. 대만에서 시집 온 사람이 있어갖고 그분이 조금 통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정이 생겨갖고 못하게 되니까 통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도 이제 또 시간 내서 또 걔를 어떻게 해가지고 또 데리고 나가니까 교육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사람을 계속 이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애터미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나마 통역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계속 그렇게 이제 저희가 지금 거의 뭐 14년이니까 거의 10년째 끌어왔는데요. 그래도 그분들은 저한테 의지를 안 했어.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해달라는 것만 해주고 뭐 큰 것만 미팅이나 하고 아니면 판매사 보낼 때 도와주고 행거는 그가 판매사 보낼 때 도와주고 팀장 보낼 때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파트너들은 자기네 센터에 가가지고 또 막 그 중국말로 뭐 다 배웠죠. 배우고 막 다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생겼어요. 중국도 생겨가지고 또 막 했더니 그 코로나 전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누가 소개를 했냐 하면은 거기 무슨 상인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좀 통이 크니까 아무튼 그래서 자기네가 사무실을 차린다 그래갖고 제품이고 뭐 보내달라 그래서 막 엄청나게 보냈어요. 하긴 돈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도 넘을 거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랬더니 코로나가 가르쳐줄 시간도 없었어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그 보내준 것만 다 먹고 다 먹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자기네도 하려고 거기에서도 이제 한국인 직원을 뽑고 막 했는데도 일단은 그 중국이나 이렇게 대만이나 이런 데는 코로나 영향이 진짜 크더라고요. 한 번 뭐 터졌다 그러면은 꼼짝을 못해. 뭐 꼼짝을 못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맨날 통역이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이 일은 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가 자신 없는 해외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전에 또 베트남도 갔어요. 아주 해외랑 해외는 다 돌아다녔어. 다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간 게 이제 몽골. 사실 몽골은 인구가 30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따져가지고 계산이 안 맞으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는 오래된 소비자가 거기 자기가 지인이 있으니까 갑시다 막 이러는 거야. 거기 가가지고 사무실을 차리겠다 막 하는 거야. 그 오픈되기 전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 거기에서도 가르쳐 준 게 왜냐면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으니까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특별히 알려줄 수가 없는 게 월급이 뭐 한국 돈으로 50만 원인가? 엄청 작아요. 근데 우리 앱솔루트 하나가 거의 4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부자들을 상대로 하지 않으면은 몽골에서는 힘들어요. 거기서는 뭘만 했냐면은 마케팅만 했어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 얼마 하면 니네가 얼마 번다. 얼마 하면 니네가 얼마 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뭘 했냐면 고스일즈 바스타 그 아까 노트 있죠? 다 가지고 갔어요. 다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체크하는 거 다 해줬어요. 그런데 3일을 못 넘겨. 3일을 못 넘기고 제가 한국에 와서 줌 미팅을 할 때도 그거를 보자 하면은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다는 거죠. 사실은 자기네들은 ABR 뭐 다 했잖아요. 다 했어요. 저희도. 왜냐면 이거를 타개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다 했는데 지속적으로 안 되더라고. 저는 이상하게. 지속적으로 이게 지속이 돼야 되고 새로운 신규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한 파스, 두 파스, 세 파스만 지나가면은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가 뭔가 좀 쉬운 게 있을 텐데 솔직히 뭔가가 좀 편한 게 있을 텐데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강의를 했어. 성공의 8단계 이제는 A코아 뭐 앉혀놓고 하고 진짜 뭐 어떻게 하고 다 했는데 지속이 안 되는 거야. 지속이 안 돼가지고 제가 늘 하여간 뭔가 답답해. 왜냐면 회사에서는 시스템이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뭐 이 세미나를 참석하는 거 그게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안 배워도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배운다고 욕먹은 사람이야. 야 그만 배워라. 막 너처럼 해다가는 큰일 난다 막 이래가지고 전 진짜 배워갖고 내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는데 회사에서 하라는 건 싹 다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파트너한테 같이 하려고 그러고 외국에 있는 파트너들한테 해주려고 그러고 막 했는데도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바랬냐 하면 솔직한 말씀으로 그냥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반팽이 밑에 온팽이 나온다니까 제발 온팽이가 나와서 좀 끌고 가기를 저 그것만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저는 세미나 빠지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 사구체 신념 아주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피곤하면 저는 하루 종일 토해. 근데 이 속리산을 가려면 벌써 새벽 5시부터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버스는 대절을 해놨으니까 제가 그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 두 번째 자리 못 타. 앞자리 타야 돼.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안 빠지고 간 거야. 갔는데 가서 참석도 못해요. 근데 파트너들이 계시니까 그냥 같이 해야 되니까 가면서부터 벌써 환자 방으로 들어가든지 총장님한테 배정된 방으로 들어가서 1박 2일 동안 누워있다가 안 되면은 그 링거 맞고 저 하여간 수십 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애터미 와서 다 늙었다고. 정말 안 빠지려고 애쓰고 시스템대로 하려고 애쓰고 제대로 하려고 애쓰고 저희들이 좀 고지식해요. 총장도 고지식하고 우리 본부장도 고지식해. 그대로 하는 거.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제가 날마다 그게 있어요. 하라는 거 다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 왕스폰서님들 이렇게 지금 임페리얼 되시면 그분들을 보면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 물론 이제 초창기 멤버죠.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분들은 그렇게 해도 너무 잘 돼. 그 옆에 형제 라인도 너무 잘 돼. 그러면은 이거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제 인간성까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내가 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스폰서님들도 그런 거야. 정연아 저게 사람이 아주 좋은데 뭔가 문제가 있다. 왜 파트너들이 저렇게 저러냐. 막 이러면은 저는 정말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맨날 이 언어도 나부터 시작해. 너가 아니라 나는요. 이렇게 해서 얘기하거든요. 자존감이 줄어드는 거야.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하게 되는 거야. 그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근데 스폰서님들도 왕스폰서님들도 성공을 못 하시면은 이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몇몇만 성공을 못 하니까 이제 이거 나한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원인을 찾아도 모르겠어. 물론 제가 말을 좀 쌀쌀맞게 하는 건 있어요. 근데 이게 타고난 게 이거야. 이 말 자체가 말이 좀 쌀쌀 맞잖아요. 그럼 내가 뭐 잘못하면 스폰서들이 야 너 그렇게 말을 안 해 막 이래. 그래서 나는 이게 내가 타고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내가 이거 완전 인간을 개조를 해야 되나 막 자아 성찰을 막 들어가는 거야. 이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제 애터미의 꿈이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아들들한테 집을 사줘야 되잖아. 여기가 비전이 있잖아요. 애터미니까 해서 안 그러면 나 안 하지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기가 생기는 거야. 내가 끝까지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고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흘러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마지막 희망을 갖고 몽골을 했는데 몽골까지도 저렇게 힐지부지 되니까 정말 꼼짝을 하기 싫어. 그때는 약간 우울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만나기도 싫고 얘기하기도 싫고 나를 부르지도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센터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안 나가면은 이 식구들이 나를 의심을 한단 말이야. 뭔가가 잘못되나?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단 나오기는 해야 돼. 그래서 센터에서 가만히 있는 건데 정말 꼼짝을 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 꼼짝을 하기 싫고 이게 속이 터지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 작년에 또 제가 마지막으로 또 잘해보려고 뭐냐면은 대만 파트너들이 아직도 다 있잖아요. 막 없어졌어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말을 못해서 그런가 그러고 또 이제 학원을 다녔어요. 코로나 때 학원을 3개월 정도 댕겼는데 그거 가지고는 될 게 아니에요.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라는 게 내가 20대에 학교 다닐 때는 하는 거지 나중에 하면요. 어제 한 거 오늘 와서 하면 2개를 까먹어.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하여간 제가 3개월 좀 넘게 하다가 코로나 때 또 아무튼 하여간 어떻게 돼서 못하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제가 믿을 거는 대만 파트너 뿐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생 교육센터에 가면은 이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한 석 달에 한 6만 원인가 8만 원을 내고 또 등록을 한 거예요. 여기다 했어. 우리 동네는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끝나고 갈 때 이제 마음이 답답하니까 스폰서를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스폰서가 없는 거야. 도대체 이 본부장님이 허구한 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이 받는 거야. 자기만 살면 단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디 가더니 안 와서 도대체 어디 가냐 그랬더니 아마 수원에 교육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짜증이 막 나. 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스폰서님이 어디 또 이상한 데 빠지면 안 되잖아. 그래갖고 제가 7월 말인가 하여간 8월 초에 이제 저한테 이제 한번 딱 얘기는 하고
뭐 말 자꾸 해봐야 들을 것도 아니니까 한 번인가 말씀하셨어. 그래갖고 또 제가 갔어요. 응원민종 사장님 그 강의가 있더라고요. 근데 있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 해주신 게 시스템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 가가지고 물론 다리는 다 꼬고 이렇게 막 했지만 강의가 저는 내가 놓친 게 저거구나. 그때 딱 아는 거예요. 내가 놓친 게 저거구나. 왜냐하면은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뭐를 하고 같이 하고 했는데도 연결이 안 돼. 진행이 안 돼. 뭔가가 진도가 나가야 되잖아요. 하다가 말고 제가 하다가 만 게 수십 번이니까 이제 질려버렸어. 근데 아무튼 저거면 될 텐데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은 벌써 이제 정말 반석에 딱 올랐을 텐데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제 아무튼 그리고 제가 두 번인가 더 가고 난 다음에는 다 알았어. 다 알았어요.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나는 거기 안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접목을 하면 실컷 할 수 있다. 나는 원래 교육도 잘했고 하니까 한다 그랬더니 그게 아닌데 뭘 그게 아니야. 그랬더니 알았어. 그리고 말 안 해.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또 중국어를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고 싶 이렇게 한편으로는 더 할까 해도 시간이 타임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대만을 살려야 되니까 중국어를 또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 이제 또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이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 사장님 이쪽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우리 본부장님이 파트너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본부장 포함 3분이 계시는 거야. 그래 내가 또 너무 가슴이 아픈 거. 왜냐하면 10년 이상을 같이 했기 때문에 언니도 되고 엄마도 되고 왜냐면 우리가 막 같이 총장님하고 우리 셋이서 같이 성공해야 된다고 도원 결의를 하고 수시로 그 다짐을 해. 왜냐하면 나를 위한 다짐이야. 우리가 흩어지면은 이나마 조그만 힘이 흩어져 버리면은 위에 분들은 다 성공을 했고 우리 셋만 성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계속 힘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합시다 뭐 합시다 막 이러는데 근데 본부장님 혼자 이렇게 막 있고 막 이러니까 막 제가 가슴이 막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때 생각을 또 제가 했어. 그리고 내가 중국어를 계속하니 왜냐 타임이 자꾸 겹치니까 맨날 핑계 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 중국어를 배운들 이 시스템을 제대로 모르면은 중국어를 그거 가서 뭐를 하겠어요. 그래서 중국어는 당분간 접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스템에 이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 2번 듣고 나는 내가 접목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안 가겠어요. 그게 얼마나 시건방진 얘기였던가. 왜냐하면 이게 깊이가 있잖아요. 알면 알수록 그리고 저도 무수히 알았잖아요. 파트너들이 한두 번 듣고 그러면은 저 위험한데 그 소리를 제가 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위험한 발언을 한 거죠.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시스템이면은 내가 내 파트너들 물론 이제 그 살아남은 파트너들은 사실 다시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거야. 중국어 안 배우고 새로 나온 파트너들을 데리고 이 시스템을 하겠다. 그러면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 위에 파트너들은 그 위에 계신 분들은 그냥 밑에서 올라가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맞춰서 하든지 어쩌든지 이제는 거기까지 책임을 못 지겠어. 제가 보니까. 왜냐면 여기는 같이 팀워크로 해야 되는 건데 그 가가지고 뭐를 하는 게 되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제가 거기 가서 하려고 배워갖고 할 거예요. 막 그랬는데 이게 점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파트너들을 새로 가르쳐가지고 새로 같이 하면서 이 동그라미 미팅에서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바뀌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차피 이게 이제 시간은 흘러갔어요. 제가 너무나 흘러간 시간이 너무 아까워했어요. 내가 그 시간을 버린 게 이 세상에 제가 65년 산 시간 중에 이 버린 시간이 저는 사실 제일 아깝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포기를 했어요. 이제 이 시스템으로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이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 또 이제 강의도 하게 되고 막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또 유튜브도 욕심이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냥 뭐 맨날 앉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센터에 10년을 앉아 있었잖아요. 10년을 앉아 있었고 물론 이제 해외 나가고 뭐 나가고 다 했지만 대체적으로 센터를 지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센터에 있으면서도 유튜브 이렇게 하면은 바깥으로 다 퍼지잖아요. 그야말로 아웃바운드가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원래 제가 이 쪽팔리는 거 싫어갖고 정말 이 나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뻔뻔하게 또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뭐 이제 유튜브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유튜브에다가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정말 정직하고 고지식하고 그냥 모범생인데 성공을 못한 사람 많아요. 지금 성공한 사람만 애터미에서 띄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연식인데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괴로움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은 초창기 멤버들은 초창기에 그런 걸로 그냥 간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기운으로 다 가셨어요. 뭐 스폰서의 힘으로 갔든 어디로 갔든 다 가셨는데 그 뒤에 온 우리들은 정말 똑똑하지 않으면 못해.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렇잖아요. 다 저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시스템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맨날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잘 그러는 사람인데 시스템을 보고 이것 때문에 이런 게 있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가 내 그 유튜브를 듣든지 말든지 얘를 이거를 좀 내가 아는 만큼만 해줘야 되겠다. 저 같은 사람 수천지야. 제 주변에는 물론 이제 제 스폰서님들은 다 성공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저와 같이 이렇게 시작했던 사람도 저 같은 사람 엄청 많아요. 그만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나같이 답답한 사람을 위해서 나같이 좀 덜 떨어진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좀 자기소개가 길었어요. 왜냐면 사장님들도 좀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저도 그랬잖아요. 연수로 따지면요.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버렸어요. 근데 사장님들은 저보다 더 덜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성공하신 거야. 그리고 이 시스템에 벌써 앉아 계시기 때문에 더 빨리 성공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이렇게 쪽팔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일단은 뭐 이 어떻게 영상도 나가고 다 하잖아요. 사장님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어린애도 나와가지고 막 하고 뭐 어디 시골에 할머니도 나와서 다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딱 바꿔버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사장님들한테도 용기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